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진혼행 컴퍼니 주주님들, 이 진혼행 컴퍼니 같은 경우 디바이오팜하고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고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주가 반영성이 어떻게 될지 주주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오늘 진혼행 컴퍼니 끝까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ADC 플랫폼 라인서스 아웃 체결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다뤄보고, 무엇보다 이 제나 111 탄생의 비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 해석을 해봤을 때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보시면 진혼행 컴퍼니 스위스 제약사에 이 ADC 물질 기술 이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이틀 전에 나왔죠. 여기 보시면 약물 접합제 물질인 이 제나 111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체결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약 규모가 500만 달러, 약 69억과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약 5,864억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바이오팜이 무엇보다 이 시너지가 좋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제나 111가 ADC에 사용되는 이 링커 접합제 기술인 이 멀티링크를 통해서 이 ADC를 만드는데 특화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혼의 컴퍼니와 디바이오팜이 이번에 라이선스 아웃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제나 111인데 좀 편하게 그냥 1이라고 부를게요. 111에 탄생하기 전에 시절을 보면 이 진호크를 통해서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유전체를 비교하면서 이 암세포에는 많이 발현되지만 정상세포에는 적게 발현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DC 자체가 차세대 항암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암을 기존 1세대 치료제를 보면 이제 화학용법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화학용법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기존 암을 무찌르려고 우리 몸에다가 이 화학물질을 뿌리면서 오히려 몸 전체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 치료를 받았다면 막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살이 많이 빠지거나 그런 좀 부작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ADC 자체가 이 암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만 딱 무찌르려고 이 추적을 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현재 진혼의 컴퍼니가 이 암세포의 유전체를 이제 분석하고 있었는데, 정상세포에 비해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세포에서 유난히 많이 발현되는 이 타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CD239인데요. 이게 정상세포에 비해 많이 발현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암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술을 찾았다라고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D239가 주로 암세포 표면에 아테나처럼 돋아있는 물질인데, 발현율 외에도 이 239가 특정한 신호를 받으면 이 239가 이 암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혼의 컴퍼니가 이를 발견하고 수용체 매개인 이 엔도사이토시스가 가능하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연구를 하면서 이 난소암에서 발효율이 굉장히 높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현재 난소암에서 이 발효율이 70%는 건데 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바로 이 CD239로는 바로 이 ADC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ADC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좀 이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ADC 항체가 있고 항약물이 있고 이 링커가 딱 결합이 되면서 이 암을 무찔러 간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암을 찾으러 다니고 항약물이 그 암에서 서서히 퍼져가면서 이 암을 없앤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링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링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술을 합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스위스 제약사인 이 디바이오팜이 이 멀티링크라는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너지가 정말 좋았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 디바이오팜 또한 이미 ADC 시장에 굉장히 힘을 쏟던 제약사이기 때문에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의 이 멀티링크에 있어서 서로 합작하기 좋았고 추가적인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라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내용이 이해가 쉽게 되셨을까요? 저도 이제 이런 바이오를 공부하면서 내용이 또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정말 많이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 이 진노넷 컴퍼니가 지속적인 적자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흑자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현재 크게 반영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만 아쉬운 게 보시는 것처럼 성금금이 69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쉽다고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이죠. 이 작은 규모도 굉장히 아닌 거고, 이게 작은 게 아닌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 약물 자체, 이런 약물 자체가 컬이 안 좋으면 라인 선수 아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응? 이 ADC 현재 많이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서 라인 선수 아웃을 냈다라는 부분에서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1상도 진입을 안 했습니다. 이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매우 이른 시기에 이 라인 승진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로 개발을 하면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실패가 많다라는 거죠. 왜 실패가 높냐? 이 ADC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약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있어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근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전 임상 단계에서 정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는 거죠. 왜냐? 기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던 그런 플랫폼이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만 아직 버스트인 클래스로서 좀 걱정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원의 컴퍼니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현재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거래량을 보셔야겠죠. 거래량이 이때 당시 주가 크게 올랐던 거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터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좀만 크게 봤을 때 지속적인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 저항 라인 구간에서 딱 크게 막히고 현재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저항과 이 구간의 지지 라인에서 현재 주가가 받쳐주고 있고, 무엇보다 장기 평선이 241선에서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크게 훼손된 게 아니라 정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요소를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가정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요소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요소를 지켜보려면 정말 이 진호넨 컴퍼니가 실적이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아직 전임상 단계이므로 일상 진입이나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과연 언제쯤 터지냐? 저도 그거는 아직 몰라요. 미지수입니다. 아직 뭐 찾아보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런 기대감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AACR 열렸죠. 아스코 열렸죠. 그리고 아직 남은 게 이 에스모이기 때문에 에스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간략하게 알아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얇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의 매물대랑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이 매물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차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강한 수급과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무엇보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받고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 주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서 수급이 또 대량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우리가 이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구간 내 매물대가 상당히 얇아요. 왜냐? 이 구간 때 과거에 좀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최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 안에서도 좀 주가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진혼의 컴퍼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